유튜브를 100번 봐도 몰랐는데 챌린지에서 직접 해보니 소리가 바뀌었어요. 제가 직접 진행했던 음악성 폭발 챌린지를 하며 들었던 후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감동적인 소리와 표현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이해했다고 느끼지만 막상 혼자 해보면 잘 안 돼서 좌절했던 경험 있으시죠? 사실 피아니스트처럼 감성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은 의외의 이 관점에서 습관이 될 때 잘 일어나요. 즉 악보에서 가로와 세로를 동시에 듣는 그 귀가 열릴 때입니다. 이런 거죠. 지난 1편부터 여러분이 배워온 음악성 폭발 원리와 함께 오늘은 이 개념들을 한 번에 연결해보는 그런 예시로 복습 코너를 준비했어요. 특히 귀가 열리고 소리가 바뀌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사용했던 그 예시는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2악장의 그 오프닝 주제이거든요.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걸 원곡으로 치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초보도 프로의 소리를 꿈꾸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원곡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다장조 버전으로 제가 쉽게 편곡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 들리는 사운드는 조금 더 여러분에게 그 악보도 읽기도 쉽고 그다음 표현력을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제 편곡한 거니까요. 한번 그러면 들어보실래요? 해볼게요. 8분의 6박자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이 멜로디 자체, 오른손의 이 멜로디가요, 물 흐르듯이, 마치 공기의 흐름을 타듯이 아주 유연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부터 이제 앞에서 쭉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이 멜로디를 칠 때 제가 특히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드렸어요. 여기 보면 좀 못생겼지만 딸기를 그려놓았는데요. 맨 처음에 음악적이면서 약간 느린 템포에서는 이 첫음을 치실 때 그냥 타격하는 것처럼 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 익은 딸기가 건반 위에 있는데 얘를 쑥 밀어 넣듯이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자체가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서도 건반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랑 얘가 음이 좀 더 이 따뜻한 소리가 나면서 더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이음줄이 있는 이 첫 부분을 다 딸기로 좀 변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이게 격파하듯이 치는 게 아니라 자, 잘 익은 딸기를 상상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 세 번째 딸기 그러면 벌써 딱 듣는 순간 아우 시끄러워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부드럽게 특히 오른손의 이 엄지는 약간 사선으로 향하기 때문에 바로 직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스쳐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딸기는 딸기인데 얘는 약간 비스듬히 푹 찍어주는 딸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멜로디가 이제 이음줄 단위로 시작하는 그 부분만 좀 다듬어 주셔도 되게 아름다운 실크 같은 멜로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미세하게 샘여림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이 결대로만 따라 하셔도 상당히 노래하는 멜로디처럼 들려요. 그래서 보통 제가 멜로디를 노래할 때 많이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노래하지 말고 이 레에서 특히 여기서 레에서 라로 올라갈 때는 마치 이런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레라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상상해 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레에서 라로 그냥 수직으로 확 뛰는 게 아니라 옆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옆에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레미파솔 이렇게 가게 되면 라로 직접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때리는 소리가 확실히 줄어들죠. 그러면 좀 더 아름답게 코팅을 하듯이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라시도레 과정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음줄에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또 줄여주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딸기 또 나오면 이렇게 하나의 원리인데요. 똑같은 음이 반복이 될 때는 피아노는 일단 소리를 치고 나면 사라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붙는 음들을 잘 섞어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멜로디를 또 연결하기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생각하셔서 제가 여기 지금 하고 얘 줄였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멜로디가 한 단계 올라갔지만 하고 얘도 조금 줄여줬죠.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큰데 안에서 머물러주면서 이렇게 하면 또 꽝 때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생각하면 라라라라라라란 하면서 이 수평적인 움직임을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끝에는 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이런 앞에 딸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샘여림의 약간 방향과 그 다음에 음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생각해 줬는데도 꽤 근사한 멜로디 표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음줄 안에서 아름답게 멜로디를 다듬는 거를 일종의 쉐이핑이라고 하거든요. 모양을 이렇게 가다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멜로디적 접근으로 해주셔가지고 얘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쳐보자면 1, 2, 3, 1, 2 딸기 나오고 둘, 셋 약간 리프팅도 가면 좋죠. 둘, 셋 하나, 둘 또 딸기 살짝 줄이고 또 살짝 여기가 제일 강조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둘, 셋, 하나, 둘 여기까지만 해줘도 단순한 멜로디를 치는데도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음악적인 포인트를 포함하면서 음악성이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왼손을 보시면 얘는 꽤나 단조로워요. 그냥 4분 음표에다가 그 8분 심지어 섞은 형태예요. 그러면 이 코드도 웬만하면 그냥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마치 이렇게 야무지게 꼬집어주는 것처럼 자세를 취한 다음에 이 코드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것처럼 이 느낌이 아니라 대고 있다가 살짝 들어서 바닥까지 닿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살짝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살짝 리프팅하고 그러면 얘가 두 박자니까 하나 둘 살짝 빼고 둘 살짝 빼고 둘, 셋, 둘, 셋. 이거를 계속 여기까지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다가 이 부분에서 계속 코팅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음이 점점 바뀌고 있죠. 그러면 둘, 셋. 그 다음에 음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커지는 거죠. 둘, 셋, 둘, 셋, 둘, 셋. 그 다음에 마무리니까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왼손 반주 자체에 여러분들이 퀄리티를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멜로디를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왼손이 꽝꽝 때리면 되게 시끄러운데 이 멜로디 자체를 코팅하는 소리와 그 다음에 약간씩 살짝살짝 리프팅을 해주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볼륨을 크게 했지만 여기서 제가 약간 샘여림을 또 표현한 이유도 여기서 이 화음을 약간 부딪히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살짝 보여줬다가 얘를 또 줄여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또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또 해결. 이런 움직임을 조금 넣어주면 그냥 도미솔, 도파솔 이렇게 악보만 보고 악보 중심으로 읽는 사람과는 굉장히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손을 따뜻한 이런 온기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코팅하는 소리로 그 안에서 이 화음의 이 강도에 따라 약간씩 더 강조해주고 줄어드는 거 이런 것도 표현해주고 여기서 화음이 점점점 이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맨 밑에 있는 파트 얘가 내려가면서 더 두꺼워지고 강조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얘도 마치 문장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소리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 멜로디 예쁘게 만들고 그다음에 왼손 화음을 또 따뜻하지만 잘 받쳐주는 그런 구도로 만든 다음에는 드디어 멜로디와 화음이 조화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멜로디를 가로로 들으면서도 이렇게 서로 멜로디와 화음이 만난 이 세로로 듣는 거를 동시에 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자, 그러면 한번 합쳐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손에서 흐름이 맞았으니까 조화가 됐을 때는 여러분이 딱 하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멜로디가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최초로 멜로디와 반주가 나오는 곳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얘는 섞는 거예요. 마치 나는 너 안에 잘 포함이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하고 진짜 더 작아진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작게 까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전주니까 조금 나와주다가 둘, 셋 약간 하다가 줄어들고 또 약간 한 다음에 이제 멜로디가 나오겠죠. 둘, 셋 반주는 계속 작게 깔고 있죠. 마치 사자와 생지처럼요. 그러니까 왼손이 오른손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때 유의하실 게 이렇게 빌드업, 일명 멜로디가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큰 구역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작 시점이 얼마나 작고 적당하게 잘 시작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여길 애매하게 크게 치면 이 부분이 전혀 강조가 안 되고요. 여기를 너무 작게 또 쳐버리면 여기서 갑자기 급진적이 되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클라이막스로 이 상태에서 첫 시작점은 요 정도로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정한 볼륨을 잡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멜로디와 반주일 때 얘가 사자, 얘가 생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대조가 되는 구도를 주고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있을 때는 클라이막스 중심으로 해서 얘를 얼마나 작아질까. 그럼 얘가 마치 사자, 생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양손을 합치더라도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점점 커지죠. 요렇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와 반주가 어우러지면서 이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화음이 또 발생하게 되잖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런 울림들 여기도 그러니까 이 순간들이 멜로디와 반주로만 존재했으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합쳐지면서 진짜 또 다른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피아노는 굉장히 멀티태스킹적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의 요소가 결과적으로 오케스트라처럼 합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악기이자 이렇게 다른 악기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음악적인 순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치 한 폭의 그 전체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한 편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해 보면서 멜로디의 오른손의 요소, 왼손의 요소, 그리고 조화되는 거 생각해서 여기까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8분의 6박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지금까지 멜로디에서 화음, 그리고 화음에서 양손의 조화에 이르기까지 음악성 폭발을 만든 중요한 요소를 총 복습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학생들과 제가 레슨을 해오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순간적인 이런 음악성 폭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무언가가 그 폭발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풋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채우는 최소한의 노력이 없이 결과만을 바란다면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강의로 꾸준히 성장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게 된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음악성 폭발을 꿈꾸신다면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반드시 직접 실행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저 강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안녕.